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일부 진행의 저는 조하나입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큰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 폭탄으로 코스피가 3,160선까지 밀려났고 장중 한때 삼성전자도 8만 원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네 종목도 속수무책으로 같이 빠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주유소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 모두 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수익률 대결 펼쳐볼 텐데요. 지난주 수요일이 휴일이라서 휴장이라서 저희 전문위원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팀의 김서연 전문가님, 박팀 알아서 소개하세요. 왜 이렇게 방해 공작이 심하세요, 박 PD님? 네, 오늘 수익률 체포하러 왔습니다.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하고 저랑 오늘도 수익률 한번 체포해 오겠습니다. 맞죠, 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컨셉은 안경입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분 오늘 왜 안경 쓰셨어요, 그때? 말씀해 주시죠, 먼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히 알겠습니다. 맞춘 네. 이 네 명 중에 오늘 안경 좀 안경 맞추기로 했으면 말씀 좀 해주시지. 저만 안 썼잖아요. 정말 맞춘 거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윤 위원님 오랜만에 네. 뵀는데 네. 오시는 길 힘드셨나요? 저 진짜 2시간 걸렸어요. 아니 오자마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송국 진짜 멀어요. 방송국 그만두던가 해야지. 네? 너무 멀어가지고 못 안 다니겠어요. 됩니다. 지금 팬분들이 지금 야유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제가 저희 전문가님 놓치지 않도록 도팀에 꼭꼭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충성 위원님과 김선윤 위원님 나누어서 수익률 대결 오랜만에 펼쳐볼 테니까요. 수요일 페어 기대했다 하시는 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두 분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맞붙을 두 팀의 종목은요. 네, 완성차 업종의 기아차와 화학섬유 업종의 휴비스 붙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왜요? 기아차 완성차 업체 너무 기아차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시하시는 기아차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차를 잘 팔고 있는데? 뭔가 저기에는 뭔가 포인트 조금 이제 슬로건을 걸어야 되는데 완소차 기아차 무시 너무 좀 기아차 안 성의 없는 것 안 같습니다. 탄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 어떠세요? 기아차 완성차 업체인 거 모르는 사람은 좀 이건 좀 성의 없다고 좀 생각. 아니 지금 저희한테 성의로 태클을 거셨는데 휴비스는 뭐 잘 설명했다고 하신 거예요? 네, 화학 섬유 업종. 이거야말로 섹터 그냥 그대로 복붙한 거 아닌가요? 네, 이거 아니 이게 지금 화학 섬유 업종이 왜 주목해야 되냐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화학 섬유 업종을 쓰신 이유가 있으니까. 네,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최초용 전문 위원님 아시죠? 항상 네. 수익률을 체표해 오시고 검거율 1등입니다. 그러니까는 휴비스 화학 섬유 업종이라고 왜 적었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하나도 안 궁금한데요. 완성차 빼고는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자샵 0082번으로 어느 팀의 종목이 더 끌리시는지 한 종목을 고르셔서 일부 내내 저희가 이제 기다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 투표 포인트를 들으시고 어떤 종목이 더 잘 갈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쪽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별 포트폴리오 말고 개인 포트폴리오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선윤 전문위원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입이 인스코비 한 종목이 되긴 했는데 오늘 또 시장 따라서 같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일단 인스코비와 이노메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포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심하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마음껏 더 사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을 짧게 보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 네, 인스코비아 원체 제가 엠포탈 게시판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 좀 유명해졌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재밌는 점은 제가 셀트리온 할 때도 그랬어요. 예, 맞아요. 셀트리온 할 때. 데자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점은 이게 지금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뭔 큰 일이 생겨서 이 종목의 흐름 자체가 바뀔 일이 조만간 생기겠다. 원체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흔들림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나온다. 오늘 사실 오늘 9% 빠진 게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네, 왜 억울하세요? 전환사채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이 상상인 증권이랑
하이투자증권에서 대규모의 물량을 좀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14일 전환사채 출회가 되는데 2일 전부터 전환사채 물량 공매도 출시가 있거든요.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나와서 그런 거지 이 물량이 조만간 소진되면은 이거 다시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잘 잡으셔야 돼요. 3,000원 아래에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마음껏 사시고 네. 게시판에서 마음에 안 드시면 제욕 시원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조금 있다 나중에 뭐 한 달 뒤에 그때는 이제 한 찬양하는 소리밖에 안 들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빠지긴 했어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자 이노메트리 그 배터리 검사 장비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시장의 업황에 따라서 흔들렸던 것뿐이지 배터리 검사 장비 지금 이노메트리 어디로 중국의 제일 큰 회사들, 유럽의 제일 큰 회사들, 국내 제일 큰 회사들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탑 10 안에 드는 모든 회사가 다 이노메트리 장비를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계속 수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당장에 빠진다? 이거는 기회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약간 마음이 흔들린다? 시장 빠진 것도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큰 돈 버시려면 좀 버틸 줄도 아셔야 되고.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뭔데요? 주식시장은 좀 잘 버티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네, 명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이거든요. 사실 단타 치시려면 주식시장에서 급등주 하시거나 가상화폐 하시거나 이 포인트가 맞겠죠. 근데 네. 공모주도 사실 투기성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SK 하이테크 이게 말입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은 러프하게 조금 열린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하신다면 좋은 종목들이니까 잘 담아두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냥 개인 포트를 저희 도팀에게 불리하니까 보지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선우 전문가님이 그냥 그 불안을 종식시켜 주시네요. 그냥 시장 빠져서 억울하게 좀 같이 빠진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자신감 만땅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인 포트 보시고도 김선우 전문가님이 셀트리온을 당시에 이야기할 때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땐 더 심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때 담당 PD가 저였습니다. 김선윤 전문위원님과 제가 네. 같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욕을 먹어도 꿋꿋하게 셀트리온으로 가자 해가지고 같이 밀었는데 산 증인이시네요. 네, 그죠? 오늘 제가 산 증인이고 원래 이제 김선 전문가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네. 주식은 투자로 봐야지 이렇게 뭐 급등락 해가지고 좀 마음 아프신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네, 가상화폐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 김선 전문위원님의 끝은 네. 창대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유소 포트에 담긴 종목들이 이렇게 손실이 났을 때는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종목에 리스크가 생겨서 탈출해야 된다면 항상 저희 저녁 방송도 있지만 아침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도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종목은 진짜 좀 대응해야 됩니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대응이 안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떠실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최충성 전문위원님의 포트가 준비되었나요? 네, 한번 또- 개인 포트 볼까요? 네, 일단 우리 최충성 전문위원님이 이번 주 보니까 수익률 많이 체포해 오셨네요. 일단 크리스 FNC 일단 체포해 왔는데 네, 편입이 안 아쉽게도 됐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투표를 잘하셔야지 이게 수익률 잘 체포해 왔는데 좀 편입이 안 된 건 아쉽지만 개인 포트에서는 아주 엄청난 수익률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젠큐릭스 역시 편입이 됐는데 불과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조금 매수 기회를 보이는 단계였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한 5, 6%까지 빠졌었는데 그때가 매수 찬스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5%까지 올랐는데 젠큐릭스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따라 붙으면 좋을까요, 이거? 네, 일단 뭐 놓치시면 보내주시고 항상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종목들은 제가 또 뭐 틈틈이 말씀드리니까 네, 말씀드리는 종목들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학 섬유 업종인 휴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학 섬유 업종인 휴비스에다 투표하셔야겠죠. 네, 오늘 두 분 맞춘 건 많은 안건뿐인 것 분들 같아요. 네. 또 최초영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점에서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 이미 올라간 종목들 좋지만
휴비스 화학섬유업종 휴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투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조금 컨디션의 난조를 보여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유 재미없어 운동하러 가버려야겠다 뭐 이래갖고 다 가셨는데 오늘 좀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까꿍님 수익률 체포 충성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항상 우리 까꿍님은 수요일만 되면은 약간 피할 식별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 또 김선현 전문위원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저녁 방송에 공가사는 확실히 해야 되니까 우리 까꿍님도 역시나 공가사를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고 좀 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경고 누적돼서 제가 지금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있거든요. 5월 28일인가요, 우리 PD님? 5월 28일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진짜 전화 연결하나요? 저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깜짝 출연 마지막 1시간 동안 전화 데이트가 예정돼 있으니 우리 까꿍님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OK님도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꿀박님 역시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꿀박님. 그다음에 찐님. 3명의 찐님이 계신데 나머지 2분은 항상 이제 방송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김소연 대표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일개미님은 일을 좀 일찍 끝내셨나 봐요. 오늘 좀 일찍 출근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출근 도장 네. 찍으셨다고. 우리 박다블리님은 왜 박다따블에서 아이디를 바꾸셨나요? 다시 박다따블로 바꿔주세요.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칭찬은 안 읽어주시고 그 닉네임만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오늘 눈이 아파서 잘 안 보여요. 지금. 아니 평소에도 잘 안 보이셨잖아요, 피디님. 오늘만 그런 척하지 마세요. 오늘 안 보여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도팀의 응원 댓글만 안 보이는 신비한 기적. 그 전에 이렇게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봤으면 오늘 또 준비해주신 2개의 종목이 기아차와 휴비스 아닙니까? 기아차는 뭐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네. 같은데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2%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아차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날려주시죠, 전문님. 기아차 첫 번째 포인트.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뭘 드렸나요? 네, 반도체 쇼티지 그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저도 찌를까요? 옆에서? 네, 우선 뭐 죄송합니다. 자, 반도체. 렌터탈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요, 우리 아니 뭐 일상이어가지고 전문가님, 그럴 수는 않습니다. 네, 오래 사실 거예요? 자, 반도체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영향을 받다 보니 사실 3월, 4월에 특히나 뭐 4월 달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뭐 사실 뭐 큰 움직임 자체가 그냥 없었다 보시면 돼요. 그간에 이제 1월까지 신나게 가다가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제 5월 20일 날, 이제 이번 달 20일 날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다시 소환을 좀 하는 모습이고 네. 참석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하는 모습인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제 화답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 글로벌 회사들의 좀 이슈가 좀 나와준다면 당연히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의 라인을 이제 하나 정해서 만들고 제품을 뽑아낸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라인을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급 부족 현상 나오면서 3월과 4월에 영향을 받았던 거고 이제 5월부터 해서 뭐 5월 말이나 6월부터 해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 쇼티지가 해결될 가능성이 좀 열리고 5월 20일에 이슈까지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 상황도 좀 개선이 좀 되면서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그간에 좀 소외를 받았던 그리고 밀리지 않고 오늘 보면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흐름 굉장히 좀 불안한데 네. 삼성전자도 8만 원을 깬다면 굉장히 좀 맞습니다. 위험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는 이미 진작에 깨져가지고 어제 크게 멘탈을 아주 네. 박살내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여기서 깨져버린다면 지수 포인트 자체가 3,000포인트 이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재밌는 점은 그간에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 외의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계속 올려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다가 지금 요 며칠 약간 밀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밀렸던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이 나왔지만은 이게 다시 반도체 흐름 자체가 다시 어떻게 해요? 네.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 추가로 연이어 나올 호재로 보자면 우리 지금 그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공석이지만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한 또 종목들의 상승 흐름 덩달아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흐름들 거기에 맞춰서 역시나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이 되면서 기아차 움직임 자체도 현대차 움직임 자체도 마찬가지로 잘 타지 않을까. 뭐 현대차도 좋았지만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기아차를 선택했다는 거. 뭐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현대위아도 상관없고 네. 만도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요. 자동차 업황 자체에서의 흐름이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해서 바닥부터 잘 잡는다면은 어떨까 해서 기아차 가지고 나왔으니까 요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 너무 큰 우려는 없다라고 우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설적이게도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야기는 했지만 그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돼서 주가들이 최근에 부진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기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기아입니다. 뭐 문자 투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가장 친근한 기아에게 한 표를 선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비스도 들어볼까요? 일단 그 전에요. 네. 우리 일개위님께서 개그맨 이경규 씨보다 더 잼나는 PD님 웃고 싶어서 얼른 들어왔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나요? 기분 엄청 나쁩니다. 우리 일개미님 경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젊으시고 좀 재밌는 개그맨분하고 비교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씨가 결코 살짝 기분이 네. 나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이경규 씨 무시하신 건가요? 무시한 게 아니라 저도 좀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나이가. 어린 이제 나이가 그래도 어린 나이도 어리고 개그맨들과 동안인데 좀 기분 나빴습니다. 노안이에요. 일개미님 경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TV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네. 이젠 그만 고집 부리시고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같이 재밌게 소통하면서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면 선물 팡팡 쏠 테니까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님이 지금 의미심장하게 화학 섬유 업종인 휴비스를 갖고 오셨는데 네. 첫 번째 포인트를 보니까 얘기해 주시죠. 이거 화학 섬유 업종 맞나요? 네, 화학 섬유 업종인데 네. 저는 이제 재료를 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이 화학 섬유이기 때문에 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전 필요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흐름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물론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서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뭐 글로벌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조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뭐 차트도 거의 다 이제 상승이 최근에 좀 나오고 4월 초에 나오고 눌림목 구간을 좀 지나고 상승 여지를 좀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화학 섬유 업종이라고 의미심장하게 했지만 전혀 다른 포인트의 재료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기대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3개 더 남았고요. 정말 예상을 못 하겠네요. 그건 뒤에 네, 그다음에 투표까지 당첨이 되시면 오늘 강의는 어떤 게 준비되는지 만약에 당첨이 되신다면. 일단 장이 이거랑 상관없는 했는데 뭐 강의. 이거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이거랑 또 강의의 키포인트. 아니 지금 여기서 회의를 하지 마시고 네, 합의가 좀 아무튼 물밑에서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우리 최철 전문위원이 또 취조를 했는데 네. 장이란 얘기했습니다. 장. 지금 시장에 대한 또 위에 아래 네? 약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투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박 팀은 방송에서 서로를 자꾸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비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면요. 본격적으로 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과연 오늘 전문위원님들의 머릿속은 어떤 키워드로 꽉꽉 찼는지 첫 번째 위원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이야기 나오고 있죠.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자동차, 외인의 매도 그리고 삼바, 인플레이션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다음 전문가님 볼까요? 네, 확실히 오늘 외인 매도가 거셌습니다. 거기에 기관까지 참여를 하면서 시장이 좀 빠졌는데 인플레이션을 또 같이 적어주셨어요. 개인 순매수, 종목별 차별화 장세, 옵션 만기일 내일이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수급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외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네. 그 와중에 개인들은 샀어요. 뭐 당연히 파니까 살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제도 웬 2조 이상이었고 네. 오늘은 더 팔았어요. 2조 맞아요. 7천억까지 찍혔는데 네.
개인이 어제 3조 5천억 매수했고 이제 오늘 또 개인이 한 3조 가량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 사는 게 맞았던 걸까요? 정말? 이게 좀 어떤 흐름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동학개미 운동 붐이 좀 일어나면서 외인과 기관들이 개인한테 좀 말렸다고 표현을 할까요? 개인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새롭게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다시 또 올해 가상화폐 붐이 또 불면서 투기성 자금들 자체가 좀 그러니까 뭐 그냥 뒤도 안 보고 덤빈다 표현을 할게요. 그러신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이전부터 주식을 해왔던 전통적인 시장으로의 조금 방향이 잡힌 듯한,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강할 때 움직임이 좀 센 흐름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보면은 특히나 어제랑 이제 오늘 상황들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 흐름에 개인만의 매수 들어가고 지수가 또 폭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전과 작년과 그러니까 작년처럼 주식을 좀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좀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르르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실적을 겸비하면서 수급 상황과 더불어 업황과 이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뭐 PER을 계산하신다거나 뭐 ROE를 계산하신다거나 ROIC 계산하신다거나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 종목들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테마성 종목들의 급등락 자체가 그런 종목들 자체가 서서히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미국 쪽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더불어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엮여서 얘기가 도는데 재밌는 점은 고용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뉴욕 증시가 굉장히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고용이 살아나고 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영향을 줘요. 그런데 반대로 고용이 죽었다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약간 축소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있지만 바로 와닿진 않을 거고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커버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 조정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외인과 기관, 특히나 외인들은 또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증시 그냥 돈 넣고 돈 빼면 자판기 역할을 한 거고 이 상황이 약간 연출이 지난 이후 또 지난주 공매도 시작된 시점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은 이유 이 조정이 끝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해결책은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되는 아마 뭐 5월 말이나 6월 좀 빠르면 진행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그간에 그 영향을 받았던 자동차 업종 자체 끌어올려주면요. 지수가 갑자기 올려쳐버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또 증시의 또 상승과도 관계가 있어요. 부동산도 영향을 주지만 여러 그림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에서의 이 하락 자체는 그냥 즐기셔야 되고 버티셔야 되는 자리지 인버스를 투자해 지수가 빠진다고 인버스 매수 들어가 볼까 고민하시는 순간 네 큰일 나. 저는 인버스 투자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증시라는 것은 결국 지수는요. 떨어지더라도 결국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항상 그래요. 계속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물려버리면 정리를 못하고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레버리지는 물려 계시더라도 결국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커지고 돈이 들어오는 그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계속 증시는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스 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단타 치실 거 아니면 인버스 하지 마시고 대응하시고 지금은 인버스가 아니라 시장에 조정 맞춰서 레버리지 투자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해봐야 되는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 그래서
외인이 많이 빠져나간 종목일수록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런 종목 위주로도 보시기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가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죠. 생각보다 반도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봤던 건 생각 이외로 더 많이 반도체가 실생활에 쓰이더라고요. 뭐 자동차에도 쓰이기도 하고 그 자동차 문 열 때 삐빅 하는데도 반도체가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휴대폰에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자동차에도 많이 쓰이고 한다는데 반도체 이야기를 또 전문가님도 해주셨어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 내구조에는 없었는데. 아 그런가요? 아 제가 전문가. 하셨네요. 네. 자, 이제 우리 최천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실 차례인데요. 네. 우리 최천 전문위원님도 수급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 네네. 일단 수급을 네. 아니 전문가님이 정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거 이야기하실까요? 반도체 수급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두 오늘 개를 합쳐서. 수급을 먼저. 네. 일단 수급은 외인 매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일단 포지션을 잡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수급이요? 시원시원하게 조금 네, 덜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뭐 아까 김소연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시장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시장 자체가 조금은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고 나서 좀 풀리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조금 매매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뭐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하시고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로 좀 결과로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경계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일단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고점인 한 3,5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차분하게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에서 박스권을 좀 그려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하락이 깊으면 일단 반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시장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것만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뭐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혹시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궁금해서 이건. 반도체는 저는 사실 한번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은 저는 그 업종 자체는 별로 그렇게 쳐다보진 않는데요. 사실 뭐 반도체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뭐 앵커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반도체가 이제 생활 전반에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에서는 모든 것들에 거의 이제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쇼티지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쨌든 뭐 성장성이나 발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하다. 뭐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차분하게 좀 대응은 하시되 다만 이제 좀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많이 의문이 들어요. 이게 과연 이런 종목들이 100% 200%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진짜 우리가 하는 가치 투자라는 것은 아직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종목을 사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일단 투자의 관점에서 물론 시각의 차이인데 이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재료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크게 상승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를 이제 앞두고 내일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뭐 내가 갖고 싶었던 종목이 내려올 때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내일 옵션 만기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평탄하게 흘러갈 거다. 이미 오늘 다 빠졌기 때문에 영향 자체를 주진 않을 거라서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오히려 뭐 동시만기라면 뭐 다음 달이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영향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논쟁거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빠지고 외인들 이미 뭐 정리해서 나간 부분들 보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다. 그냥 오히려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 좀 드려볼 테니
걱정하지 말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충석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쨌든 뭐 동시만기도 아니고 오션만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이틀 동안 하락이 조금 깊게 발생했어요. 너무 깊지도 않았는데 사실 아마 시장에 조금 많이 좀 무게감이 있다랄까요? 상단에서 무게감이 있는 그런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끼는 그런 시장이실 텐데 뭐 천천히 그냥 뭐 매수를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하락이 완전히 걷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시고 그냥 관망 정도 하시고 일단 무릎에서 사시려고 접근하셔야지 항상 뭐 바닥을 찾아서 매매하시려고 그러면 또 다른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차방의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맞네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또 기쁜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잊고 있었어요. 수요일인 거를 살짝 까먹고 있다가 네,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네요.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삼바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줄임말인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아니 갑자기 삼바를 찾으시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요, 전문가님? 아 진짜 이게 사실 시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했는데 네. 하루이긴 했는데 그냥 오늘 그냥 뭐 특징주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 적어봤어요. 네, 그래서 화이자 쪽으로 해서 뭐 CM 위탁 생산 뭐 계약을 한다, 8월달에 만든다 이런 또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아침부터 튀어 올라가고 거래량도 엄청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국내 CMO 대장주로서 잘 인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 글로벌 업체들의 사실 뭐 여러 신약들, 뭐 백신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사에 대해서 회사 뭐 거래소 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무근이라도 회사가 얘기했다가 다시 번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시사항으로 답변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뭐 8월이 아니고 9월이었다라 하든가 뭔가 다른 식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만드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회사가 문제되는 게 1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보면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작년 6월 고점부터 해서 정말 계속 맞고 떨어졌던 게 이 85만 원 선이었어요. 85만 원 선에 안착을 좀 하면서 가는 듯 하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85만 원 정도에 안착했던 날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차트상으로 보건데 오늘의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거래량 쪽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터진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에 조금 이슈몰이가 더 나와줘서 튀어버린다면 이거 뚫고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위로 친다. 더 플러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100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를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내일 시장에 밀려버린다. 뭐 83만 원을 다시 이탈한다. 83만 원입니다. 이탈할 경우에는 이 종목은 또 다시 밀려 내려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빠른 대응을 하실 때 큰 하락은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밀려도 한 77만 원, 78만 원 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이상의 하락은 없을 거라 저는 그냥 100만 원 갈 때까지 우선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100만 원 간다고 한 종목들 다 갔거든요. LG화학 플러스 했어요. 이것도 네. NC소프트도 있었죠. 네, NC소프트 맞네요. 이것도 갈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래서 저는 좀 보유하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라는 의미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주식 내구조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특히나 흔들렸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곧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과 더불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쇼티지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최충성 전문가님께서도 시장 봐주시면서 외인의 거센 매도에 대해서 매도세가 하락이 안정을 찾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글로벌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니만큼 경계해보자라는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 종목 집합소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저희 주유소 앞에 어떤 종목들이 도착을 했는지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잘 가고 있는 H&M,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카카오, SK하이닉스, 아이진, 하나투자, 증권, 우선주 올라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볼까요? H&M, SK하이닉스, 또 김선훈 전문가님이 봐주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현대차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접수 종목 볼까요? 제넥신, 금호석유, 아시아나항공, SK, 동국제강, 화승인더, 위지트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집합 종목들 추려보도록 하죠. 네, 어제 포스코 철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스코 엠텍 이름을 또 올렸고요. 삼성전자, SKI 테크놀로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해볼 종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장중에 8만 원 선이 좀 깨지면서 이대로 종가가 또 8만 원이 깨진 채로 마무리가 되면 위험한 자리 아니냐, 혹은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던데 일단 지수가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없어서 지수가 갔어요. 네, 다른 종목들로. 네, 갔어요. 움직였는데 사실 삼성전자 8만 원 깨지면 이거는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네.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가창에서 잠깐 깨지다가 올라오면서 진짜 8만 원 아래 잔뜩 쌓여져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8만 원 아래에서는 사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상으로 봤을 때의 이 삼성전자 오늘 외인이 매도를 1,400만 주를 했어요. 말도 안 되게 팔았고 전체 거래량이 3,500만 주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외인이 9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외인들은 계속 요 근래 한 달 동안 외인이 매도한 게 4,400만 주가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언제 돌아오냐. 근데 이제 사실 기관들도 계속 매도를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같이 팔아요. 근데 이 가격은 좀 지켜주고 있어요. 8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를 지켜주면서 그 전에, 그러니까 한참 작년에 저 바닥에서 매수했던 그런 상황들을, 종목 그 물량들을 지금 꾸준하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작은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냐면 쭉 끌어올라졌다가 횡보를 몇 달간을 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고꾸라지거나, 그러니까 물량을 다 팔고 나온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시킨 이후에 정리하고 나가면 텅 빈 상황에서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형주 가운데 그 반대로 다시 누가 물량을 받아놓은 다음에 올려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짜리를 좀 지켜주면서 또 앞으로의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수장이 다시 공석을 메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다면은 그 이슈가 터지는 시점과 맞춰봤을 때 당장은 아닐 거지만 그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그 흐름이 갑자기 1, 2년 뒤의 이슈는 아니잖아요. 당장에 몇 달 안으로 다가올 소식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빠진다면 삼성전자를 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5월 20일 날 미국에서 반도체 회의도 있고 또 하나 그 이후나 전이나 해서 대규모 또 투자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 쇼티지 해결되고 미국 쪽에서 또 반도체를 시작으로 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이 빵 시작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관련주들 같이 뛰어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간에 고생 많으셨던 5G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도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2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끝맺히고 3,500, 4,000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이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를 들어서 파시는 것보다는 매수 대응을 하시고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 지금 한 4개월째 횡보를 했는데 올라갈 때도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불안불안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신 전략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걱정보다는 결국 다시 올라간다는 거 알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조금 우리가 그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꾸준하게 또 추가 매수하시면서 단가를 낮춰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따로 이야기를 보태지 않으려고요. 뭐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까요? 네. 안경 커플 왜 오늘 조용하세요? 음소거 혹시 있나요 지금? 네. 아니 네. 이 분위기 뭐죠? 왜 서로 지금 낯가리세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삼성전자를 보니까 네. 삼성전자 일단은 차트가 켜져 미국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주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일단 반도체 경쟁이 계속적으로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경쟁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제조업이라면 일단 업종의 좀 특성인데 경쟁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가 좀 숙제일 텐데 물론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 큰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경쟁은 하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잘 지켜보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조금은 공석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사실 물론 반등을 해줄 거지만 요즘에는 뭐 삼성전자가 뭐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더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사실 많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은 조금은 지금 당장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할지언정 일단 지금은 조금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지금 당장보다는 일단 하락이 진행이 된다면 일단 차트상 흐름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 매수 자리는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큰 관점에서는 뭐 매수 자리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좀 안정을 찾아서 다시 반등 여지를 주는지 확인하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약간 예의상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두 분께 이야기를 드렸다면 나머지 종목 중에 뭐 볼까요? 사실 어제 포스코 강판을 이미 봐가지고 뭐 이걸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제 차마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던 나머지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뭐 볼까요, 주무관님? 그 SKIT 얘기 왜 따상 못 갔을까요? 너무 기대가 컸어요. 그렇군요. 네. 잘 파셨나요 혹시?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따상 기대감을 오늘 파셨네요. 아니에요. 오늘 팔지 않고 21만 원에서 자꾸 흘러내리길래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는 던졌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야. 원래는 27만 3천 원 와. 따상에 걸어뒀다가 네네.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내가 공모주 청약에 참가를 했더니 꼭 이럴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2배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머릿속엔 27만 3천 원이 있었는데 자. 빼앗긴 기분인 거죠. 자 여러분, 자 이게 문제입니다. 네. 있던 이게- 돈이 이게 이제 우리 그 투자분도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안 그러신데 네. 좀 이제 시작하신 분들 몇 년 안 되신 분들의 고민이 주식이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에 갔다가 15,000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돈이 내 돈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요. 아, 저 그런 기분 들었어요. 돈을 빼앗긴 네.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다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억울한 거지. 예.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는데 조금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두시고 조금만 넓게 보신다면 굉장히 네. 큰 수익이 난 거거든요. 겸손하겠습니다.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 1년에 한 30%만 낸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큰 수익인데 네. 이게 투자하시는 금액이 작으면은 사실 5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30만 원 벌면 너무 작아 보이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여러분 30%씩 1년을 드시는데 그 30년을 먹잖아요. 30번을 드시면 얼마가 되냐면 1,000만 원이 260억이 돼요. 오. 복리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0만 원이 30%씩 30번 먹으면 26억이 돼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마음을 넓게 여시고 네. 천천히 대응하시고 SKI 테크놀로지 사실 이거 지금 공모 참여하신 분 수익이에요. 네. 많이 수익 중이세요. 40% 수익이세요. 큰 수익입니다. 네, 적은 수익이 아닌데 다만 올라가려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주식을 투자가 아닌 투기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 각오하고 투자하신 거라 네, 안 좋은 흐름을 좀 나와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근데 SKI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네. 보통 회사가 아니에요. 분리막 글로벌 완전 레벨 탑 수준입니다. 2025년에 1위를 목표로 일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쪽에 꼭 들어갑니다. 네. 이거 분리를 잘 해야 돼요. 제품들이 섞이지 않게.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분리막 세계 탑 수준 회사 SK에서 네.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그리고 일본 쪽도 매출이 나가고 엄청나게 매출 다변화가 돼 있는 회사예요. 저는 좀 장기로 보자. 투자의 관점으로는. 그럼요. 2차 전지가 앞으로 시장이 작아집니까? 계속 커지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커져요, 계속. 근데 그 정도는 솔직히 가져가시기 힘드시겠죠. 왜? 투기를 하셨으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부동산을 하실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대출하시고 부동산을 사세요. 그런데 그 돈은 네, 당연히 갚아야 될 돈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식을 하시는데 신용을 쓰십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돈을 벌어서 약간 개념 자체가 달라요. 생각하시는 게 다르다고요. 이거를 좀 깔끔하게 주식으로 신용대출 하신 돈도 갚아야 될 돈이에요. 약간 의미를 다르게 두시는 것 같아요.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같은 선상에 두셔야 되고 부동산보다 훨씬 어려운 게 주식이고 네. 부동산보다 어찌 보면 더 오랜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게 주식인 겁니다. 부동산 것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한풀 꺾일 거예요. 앞으로의 공모주들 뭐 따스한 가격이 쉽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분위기가 완전 흐려져 버렸어요. 오히려 지금은 가상화폐 쪽으로 해서 투기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은 마음을 넓게 두시고 네. 주식 투자를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제 시장이 왔어요. 작년이랑 달라요. 이거는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게 주식 시장이라고 합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주식 시장이고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좀 앞으로는 공모 투자에 대해서 좀 신중하시고 급하게 따라가신 분들이라면은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신다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SKIT니까 잘 가져가시기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히 자만했습니다. 수익이 났으면 감사합니다 했어야 됐는데 저같이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문자 투표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많은 투표 여러분들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집합수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죠. 대장 노릇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 성장성은 있으나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의 광풍으로 인해서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기대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사업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2차 전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의 가치로 보면 더 높게 볼 수도 있지만 2차 전지 관련 중요한 부분이나 차트 흐름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코너 종목 진품 명품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코너 시간에 다루었던 종목 중에 감정가를 넘어선 종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동양철관이라고 저희가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이게 중간에 자꾸 쉬면 안 돼요. 수요일 날 쉬다 보니까 잊고 오시는 것 같아요. 동양철관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정가를 2,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가져갈까요? 어쩔까요? 이 날짜가 이게 아마 제가 철강주 움직임이 좀 나와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잘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잘 갔네요, 정말. 네. 참 왜 이노메트리랑 인스코비는 이럴까?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자, 우선은 보셔야 될 게 철강 업종이 앞으로 더 간다. 계속 더 갈 거예요. 네. 근데 공매도의 타겟은 한 번씩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르면 한 번씩 지금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밀리면 다시 잡아주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계속 이거를 쥐고 가시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발.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정리하시고 자, 조정 나오면은 좀 담으시는 전략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코너 통해서 다루었던 종목이 또 감정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AS 해드렸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앞에 종목 진품 명품 이렇게 감정해주세요. 동양철관처럼 좀 봐주세요 하시는 종목들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볼까요? HMM, 유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DL 그리고 KTNG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네이버 도착했고 서원인텍, 엑세스바이오, 대덕전자, KPX홀딩스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중에서 이 종목은 좀 감정가를 새로 써볼 만하다 하는 종목들 눈에 띄는 거 있으실까요? 삼성전기. 네, 아니, 먼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안경을 우리 최춘 전문위원님이 네. 오늘 그 무슨 일이세요? 학교로 따지면 공부 열심히 하는 오늘 아니. 똑똑한 이런 컨셉인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차트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감정 좀 디테일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삼성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리고 오늘 삼성 관련주들이 다 이제 좋지 않았어가지고 맞아요.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그럴 수 있죠.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기를 먼저 살펴볼 텐데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삼성 관련주들은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일단 공매도 기율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차트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된 자리입니다. 일단은 지금 뭐 심적으로 조금 많이 힘드실 텐데 일단 하락이 안정되기를 조금은 기다려 주시고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뭐 다시 매수가 이제 고가가 22만 3천 원짜리인데 22만 원 정도는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이라는 뭐 기업 자체는 성장성이나 뭐 MLCC 관련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여러 군데 좀 쓰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지켜보실 때 시간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지금 당장은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하락이 일단은 뭐 진행이 된다면 아예 조금 바짝 그냥 떨어졌다가 갈 것만 생각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일단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지지 라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13만 원까지 한번 훅고 간다면 그냥 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차트가 좀 자리를 찾아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바로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관망하시고 어느 정도 좀 V자 반동이 나오면 그 자리에 좀 진입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승 여력은 있는데 현재는 매수보다 조금 관망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기 그러면 근데 댓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박 PD님 조용하신 게 시장 따라서 좀 계좌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냐고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하면 또 시청자분들 중에 조금 불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 저는 어차피 주식 경제방송 PD들은 계좌에서 주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합니다.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주식 산다 하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괜찮다는 점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최충선 전문인 삼성전기 봐주셨는데 감정가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감정가는 뭐 전 고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22만 원 22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 뭐 그 이상도 사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고점 정도 한번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 관련된 종목들 이제 일제히 좀 시장과 함께 빠지면서 걱정이셨을 텐데 삼성전기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진품 명품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감정가는 정우적 이제 22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줄 정리해 볼게요.
네, 상승 여력은 있지만 현재는 매수보다는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지 관망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제 주식 안 한다니까 우리 까꿍님이 OCI 없는 거예요. 네, 그동안 배신감에 지금 치를 떠시는 OCI의 것 같아요. 어머니라고 했는데 거짓말쟁이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속에 OCI도 이미 매수가 돼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또 너무 조용해서 불쾌해요. 이렇게 오케님 하셨는데 저 정말 어쩌야 됩니까? 아, 불쾌하실 정도인가 이거는 봐요. 정말 국거리 장담보다 힘든데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 힘드실 텐데 네. 힘내시고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고요.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고 분명히 끝은 창대하실 겁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우울하게 힘내라고 하니까 하나도 힘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피디님? 아 그렇습니다. 아까 근데 좀 재밌는 댓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또 재밌게 해야 또 힘이 네. 나시니까 우리 까꿍님이 그런 색깔 기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주식 투자 때 그 상장사의 그 로고 있죠. 로고 색깔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 했는데 삼성전자는 파란색이니까 느낌이 안 좋고 SK 하이닉스는 SK가 빨간색이니까 내일 풀 매수해야겠다 이거를 이런 그렇게 논리인데요. 한다고? 네. 이건 마치 기도 매매보다 더 심각한 매매 기법인 것 같으니까 우리 까꿍님은 정말 조심하세요. 또 이것도 듣고 매수하시는 우리 또 주린이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까꿍님은 경건하게 경고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색깔 매매 기법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종목들도 도착을 했는데 어떤 종목도 볼까요? 자, 네이버를 보죠. 네이버요. 자, 네이버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뭐 힘이 없어요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데 사실 제가 낮에 기업 방문을 가가지고 엄청난 소식을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소식인가요? 기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오늘 참 좋네요. 오늘 N사 포털 사이트에서 엄청 욕을 한 바가지 드시고 또 그래서 네이버를 N사를 오늘 보시는 또 거예요? 네이버 근데 이거 웃기네. 종목은 네이버라고 해야 되고 왜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부르면 안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네, 아무튼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또 전문가님, 김선일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 네이버. 해당 종목의 게시판에 인스코빅 그러세요? 게시판에 오늘 왜 그러세요? 서울경제TV의 김모모 전문가님에 대한 아주 이거 저희 재밌는 선수 보호 댓글이 차원 달렸습니다. 해주십시오. 아유, 네. 괜찮습니다. 아니 저를 즐겨요 그런 거. 거기에 댓글도 달고 그래요. 저. 네? 즐깁니다. 네,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 네, 오히려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크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게 제 이제 항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근데 아마 늘 그 사시면 악성 좋을 것 댓글 같아요. 다신 분들 다 후회할 겁니다. 그럼요. 인스코빅 가면 후회하실 겁니다. 끝은 상대할 거니까. 원래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은 글이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요? 부끄러운지 좀 지우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스크린샷 찍거든요, 여러분. 박제합니다. 즐긴다면서. 언제 쓸지 몰라서. 즐긴다면서,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선은 네이버를 말씀 좀 드리면 네.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이 네이버의 차트의 흐름을 좀 우선은 볼게요. 이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나. 맥스 하단과 하단을 연결했을 때 현재의 이 구간 자체 굉장히 좀 깨진 상황. 이 자리가 보통 어떤 자리? 매수를 시작해야 될 자리로 보통 인식을 하고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매수해 두시면 한두 달 지난 이후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카카오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거든요. 시가총액이 5조 8천억입니다. 자,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좀 더 크죠. 5조 7천억입니다. 한 6천억대 정도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 드렸어요. 57조입니다. 네.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상황에서 10% 조금 넘게 차이가 나요. 두 시총 자체가. 여기서 두 종목들이 과연 이대로 멈춰버릴까? 그러니까 네이버의 입장에서 카카오가 시총을 추격하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대로 있을까요? 카카오 액면 분할을 통해서 보통은 빠지는 모습이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액면 분할을 하거나 뭐 무상증자가 있겠지만은 액분을 할 수가 없는 게 액면가 100원 최저가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슈를 하거나 뭔가 대응을 세우면서 바닥에 있는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항상 하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많이 밀렸지만 사실 큰 흐름 아니에요.
무증을 하게 된다? 한 방으로 또 주가는 역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이 바닥에서 현재 이 그림 나와 있는데 이거 매수 안 할 수 있나요? 근데 지금부터는 계속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종목. 그래서 저는 얼마를 말씀드리냐면 네. 매수가는 35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감정가 5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 이 종목 분명히 뭔가 크게 하나 진행을 할 거다. 저는 무상증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카카오의 시총을 조만간 따라잡히면 우리 네이버 사장님 멘탈 흔들리실 겁니다. 아오. 분명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는 곧 자리를 다시 잡고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PD님 왜 웃으세요?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김소연 전문위원이랑 방송 오다 보니까 네. 이런 목표가 얘기할 때 항상 살 떨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셀트리온 처음에 2, 3만 원 할 때 10만 원 간다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고 서울 반도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네이버 또 이런 50만 또 원 엄청난 목표가가 나오니까 아 그렇게 높지 깜짝 않아요. 놀랐는데 인스코비는 10,000원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놀랍지만 또 항상 옆에서 본 산 증이기 때문에 좀 기대는 됩니다. 어쨌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요. 우리 항상 수익률 체포해주신 최춘영 위원님이나 우리 김소연 전문위원님한테도 종목을 사기 전에 미리 감정을 받을 수 있는 또 특권이 주어지니까 요 노란톡에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요. 내가 사기 전에 이 종목을 감별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항상 올려주시면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셨죠?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유튜브는 안 들어와도 여긴 들어와야 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노란톡까지 안내를 드렸으면요. 저희 네이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네이버 감정가 김소연 전문가님 50만 원 이야기를 해드렸고 매수가는 35만 원 밑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줄 정리해 볼까요? 네, 조정 시 사두면 분명히 효자 노릇을 할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이렇게 달려오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2부에서는 이 오늘 맞붙을 두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비스와 기아 붙었는데 어떤 종목이 더 궁금하신지 여러분들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부에는 그 승자가 발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